오늘은 개혁신당에서 대표를 지낸 분인데요. 이제 탈당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하 전 대표를 모시고 정치권 대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. 허은하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허은하입니다. 예, 최근에 뉴스에 좀 중심에 한번 올라오셔서 또 관련된 네. 내용들도 한번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개혁신당을 창당하신 분인데 또 탈당을 했습니다. 한편 영등포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을 해서 또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. 네. 어떤 이유와 배경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우선 무례한 무능력을 가진 후보보다는 겸손한 유능함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정치 개혁을 좀 외쳤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치 개혁 외치다가 개혁신당 창당하기 위해 탈당했잖아요.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사실 이준석 의원의 그 문제점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음 자체,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,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다른 내란 종식이고, 그것이 정치개혁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제를 좀 포기하지 않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일까 고민한 끝에 이재명 후보 지지하게 됐고, 또 이재명 후보와 여러 차례 좀 소통을 하면서 그분의 좀 진정성 같은 것, 그리고 일관된 리더십을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좀 그 신뢰를 하게 됐다. 그렇지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? 예.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또 민주당 내 인사들께서 많은 또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. 예,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, 허은하 전 대표님이, 그러니까 사실 지난 좀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정당 민주주의를 좀 외치다가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, 또 개혁신당에서는 당 대표까지 선출이 되셨는데 또 당을 떠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.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3년 정도를 좀 회고해 보신다면 좀 어떤 소회가 좀 드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너무 후진화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. 자체 내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정당 내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배지까지 빼면서 이준석 후보를 도우기 위해 개혁신당 창당을 했는데 예. 이준석 후보랑 저랑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? 저는 사실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계엄이 있으면서 이 계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같아요. 계엄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실체적인 진실을 너무나 드러내는 바람에 정당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 타당에 제가 그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런 상황도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. 예.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수신제가 지국 편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제발 스스로 서고 당에 대한 민주화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. 그래야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우리 유튜브로도 오옥 여사님께서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네. 늘 논점을 벗어나서 다르게 물타기를 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나이와 위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십시오. 국민도 사안과 요점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반정치를 처단합시다.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좀 허 대표님께 요청하는 그런 응원의 댓글도 올라와서 소개해드렸고요. 감사합니다. 한편 이제 허은하 대표님 포함해서 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, 또 양양자 전 의원,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의 창당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이분들이 다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혁신당의 문제,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네. 리더십의 문제입니까? 아니면 이준석 후보의 말이 맞습니까? 좀 어떻게 보십니까?
리더십의 문제죠.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스스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구나. 그리고 개혁신당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구나.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예. 그것을 돌려보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해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수로부터 사실 공통적인 지적을 받으면 좀 제발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기본적인 리더나 기본적인 태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큰 정치하려고 한다면요. 그 지적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나 김용남 전 의원이나 양양자 전 의원이나 다 이준석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? 예. 근데 한때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은 본인은 이제 끝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좀 제발 한 번쯤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. 본인은 문제가 전혀 없고 늘 왜 이렇게 남들이 문제라는 인식 자체를 갖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뭐 리더는 과정보다도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. 한편 결과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준석처럼 중간중간에 그 과정에 대한 게 공정하지 않으면 저는 그 결과마저도 인정받지 제대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과정도 중요하다.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.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다양한 보수 또 중도 인사들이 대거 영입이 되면서 이념과 진영을 넘는 이재명 빅텐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민주당 바깥에도 사실 내란 종식과 합리적인 정치 집단을 꿈꾸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고맙게도 이재명 후보가 저 허나 또 그런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판단을 좀 해주신 게 고맙고 그래서 함께 하자는 제안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도 빅텐트에 합류하게 됐고 김상욱 의원이나 김용남 전 의원이나 문병호 전 의원 같은 분들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신데 그들과 함께 하게 돼서 또 영광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진짜 굉장히 큰 빅텐트를 친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는 정치판이 완전히 개편되어야 된다.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훌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빅텐트에 합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. 건강한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. 네,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는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아마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좀 근거가 됐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계속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. 지금 두 당의 김문수, 이준석, 김문수 이 두 분의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? 제 예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 단일화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한다. 이준석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을 좀 보면 단일화를 부인은 했는데 절대 안 한다라는 말로는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여러 차례 본인 말을 좀 뒤집고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저한테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기존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늘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랬던 선례가 있습니다. 안철수 후보. 투표용지에 이름도 있었었고요. 절대 손가락 자른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단일화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 약속 어기고 단일화 하면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모욕적이다라는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. 기자의 질문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좀 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조금 들통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을 신뢰하려면은 과거를 보는 수밖에는 없는데 미래의 일이니까요. 과거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 시절에 이낙연 전 대표와도 합당 선언을 했다가 11일 만에 또 파기한 또 전례가 있고 해서 아마 이 말은 좀 지켜봐야 된다 아마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근데 그때 더 재밌는 것은요. 그 합당을 한다고 발표하는 그 아침까지만 해도
합당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합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러 소통관 앞에까지 갔었습니다. 그러다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예. 이 기자들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양양자 전 의원실에서 잠시 모여 있는데 회의하러 갔다가 그 회의하다 거기서 합당 결정을 내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도 그렇게 입장이 그렇죠.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래서 입장이 늘 바뀌는 아하.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가 예.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확답이다, 뭐 안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예. 기사화시키는 것에 가장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,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기사화 내지는 뭐 몸값 올리기 이렇게 보신다는 네네. 거고요.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입니다. 이동훈 뭐 대변인이죠. 그분이 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계, 뭐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습니다만 친윤계가 차기 당권을 대가로 해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했다. 이런 당권 거래설이 나왔고 폭로를 해버렸는데 네네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원래 이제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기사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기자회견 백부를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또 빠지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기사화는 확실하게 시켜놓고 지금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렸는데 그 이동훈 단장의 그 폭로하고 이준석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일종의 기선제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. 뭐 물밑으로는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겠죠. 근데 글쎄요, 그 뭐 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이랑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? 예.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. 조금 저는 기선 제압 중에 하나고 몸값 키우기 위한 것 같다라고 추측하게 됩니다. 예. 한편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요.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합니다. 오늘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대통령으로 좀 기억을 하십니까? 우리 허 대표님도 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예. 저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? 제가 국민을 닮은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 같고,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슬로건으로 당신을 닮은 허은아 이런 걸 좀 따라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. 예. 가장 친근하고 국민 눈높이 좀 맞추고 또 소통 잘하고 경청하면서도 화낼 때 확실하게 화내면서 할 말하는 그런 정치인, 그리고 본인의 그 소신을 좀 꺾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그 좀 본받을 만한 부분이다. 그런데 따뜻함이라던가 제가 소통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예. 저희는 지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국민들께서 어딘가에 좀 기대고 국민들께서 힘들 때 이렇게 좀 손잡아줄 만한 곳이 국가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국가가 국민들을 너무너무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과 함께 자전거도 타고 눈높이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. 특히 예. 올해는. 네. 네. 그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지난 일요일에는 경제 분야 TV 토론회가 있었고요. 오늘은 대선 주자들 4명이 모여서 사회 분야 토론을 갖습니다. 오늘 사회 분야 토론에서의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?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요? 저는 이재명 후보 쪽에 안전에 대한 공약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. 늘 같은 사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이 좀 공약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, 대통령실의 국가안전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이라던가 국가의 안전창구 법률 명시라는 것에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도 예전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. 예. 그게 비행기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보다도 안전입니다. 그래서 고객의 안전이 먼저 지켜져야 그 다음에 서비스도 가능한 거라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그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
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안전에 대한 부분 좀 유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주제를 바꿔서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뭐 더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. 개혁신당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이요.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50대 넘은 남자들은 뭐 거의 다 갚았을 것이다 라면서 약간 좀 정당화 논리를 펼쳤습니다. 거기다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뭐 역풍이 불 수 있다라면서 좀 두둔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점은 늘 본인의 기득권의 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국민들의 생각들이라던가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, 그래서 본인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엄을 했던 것처럼 정치를 하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을 선대위원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총괄성 선대위원장. 공동선대위원장으로. 예. 선대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은 사실 아니죠. 예. 그래서 일반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면서 하신다면 그거 갖고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캠프의 선대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답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운동을 좀 따로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김문수 네. 후보와는 좀 다른 동선으로 한동훈 후보 전 후보 선거 운동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? 좀 당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서로 지지층 결집 행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전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. 김문수 후보와 상관없이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옷도 보니까 김문수 이름 들어가 있지 않은 옷 입고 선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예. 아마도 그 탄핵을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